안녕하세요. 강민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24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대한이라고 합니다. 큰 추위를 뜻하는데요. 이 대한을 맞아서인지 이곳 여의도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는 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은 조금 나은 편이죠. 경매시장 낙찰가율은 5년 내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요. 강남 상구의 거래량과 거래 호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날이 좀 풀리는 듯한데 나는 여전히 대한의 한가운데 서 있다. 시베리아 땅에 서 있는 것 같이 춥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정보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의 뜨뜻한 온돌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시청자 상담 시간입니다. 일단 상담 번호부터 고지할게요. 02-2077-6330번 열려 있고요. 또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02797-0300번으로 문자 연락 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야 할 텐데요. 그 전에요. 매주 월요일에 남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저희가 월요일에 대표님과 꼭 함께 해보는 시간이 마련이 돼 있죠.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을 점검을 해보고요. 각각의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핫 키워드는 무엇일지 일단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으로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공공민간 연구기관들이 대체로 올해 집값은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이며 전세금 상승폭은 둔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연구기관별 부동산 전망을 분석해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증시에서도 그렇게 이슈가 되더니 이제는 부동산 시장까지 이 이슈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국감정원의 평가에서는요. 양적 완화 축소 일단 큰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일하신지요? 일단은 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양적 완화 축소라는 부분이 좀 그 달러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몰리는 다시 이렇게 회수되는 그런 부분으로 비춰지는데 일단 그에 따라서 그 금리가 단기간 내에는 조금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금리가 상승했을 경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금 그 반대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떤 금리 상승 부분이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 보다는 일단은 그 하향 곡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 한국은행에서 한 기준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된 상태에서 일단 정책적으로는 금리를 이렇게 방어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작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단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 대출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조금 내세우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도 저희가 언급을 해봐야 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전세금은 내려갈 것이고 매매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연구기관들이 점차 늘고 있어요. 앞에 뭐 주택이라던가 국토가 붙은 연구기관들이 상당수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 이런 전망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적중률이 어느 정도인가, 저희가 믿어도 되는지 그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결론적으로 증권과 달리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정확한 분석을 해내기가 쉽지는 않죠. 네. 예, 왜냐하면 경제 동향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가격 동향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건 그 사고팔구하는 어떤 국민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잣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수치보다는 군중 심리가 시장을 이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항상 연초가 되면은 올해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국토교통부의 산하 기관인 국토연구원 그리고 이제 민간 그 기관인 건설산업연구원이라든지 주택산업연구원에 대해서 기존 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내놓은 정책과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도표를 통해서 좀 만나보죠.
자, 우선 그 연구원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적중률 해서요. 일단 2012년 그 매매 시장에 대한 전망은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는 3.5%,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0.5%가 오를 것이다. 그리고 건설산업연구원이라든지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 그보다 약간 못 미친 쪽으로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 실제 거래된 그 양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보합적으로 거래된 금액이 보합적으로 갔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3%가 하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세금은 오히려 시장에서 매매라는 부분에 놓고 봤을 때는 그 전망이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거의 일치한 정도로 해서요. 전국이 3.5% 상승이 됐고, 그리고 수도권이 2.1%가 이제 상승이 됐다라는 게 2012년 전망과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이죠. 2013년에 대해서 또 전망을 어떻게 내놨냐 하면 각각 전국이 2.2%, 그리고 건설산업연구원이 보합, 약보합,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렇게 작게 1.3%를 내놨는데, 실제 매매 사례를 보면은 전국이 0.37%, 그리고 수도권이 1.37%가 오히려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전망치가 좀 오히려 높게 나와서 이게 좀 맞지 않았고요. 네. 건설산업연구원이라든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결과 어떤 그 전망치가 좀 더 근접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 3%라든지 4% 이 정도를 내놨는데, 실제로는 전국이 5.71%나 상승을 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7%가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그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꼭 신빙성 있는 부분보다도 여러 단체 기관들에 의한 전망도 좀 전망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조금 내가 그 어떤 전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올해죠. 자, 올해 전망은 어떻게 봤느냐라고 하면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국 1.3%가 네. 오를 것이다라고 봤고요. 건설산업연구원은 1%라든지 보합,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은 1.1% 정도가 오르는 거로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매매가격 상승률로 본다면 대략 한 1% 안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공이 그 전망의 그 전세라는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3%의 어떤 그 상승을 좀 기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도 전세금 상승은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한 3% 정도는 오를 것 같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예측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국토연구원뿐만 아니라 주택산업연구원 등에서 대체적으로 일단 오를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매매가 상승률은 1% 정도로 크진 않은 가운데 이 전세가 상승률은 여전히 3%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대체적인 이슈들 점검을 해봤는데요. 마지막 키워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투자 가치가 확실해 보이는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파트 매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좋은 아파트면 사실 어느 누구든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몰리는 걸 것 같고요. 그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고, 그럼 그렇지 못한 아파트와는 또 한 번의 빈부격차가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양극화 심화 현상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그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연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게 워낙 빈부격차가 이제 심화되는 그런 부분처럼, 일단 거주라는 형태로 봤을 때 신축이라든지 좋은 지역,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노후됐다든지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 그 주택 거래량이 그 회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확실한 집값 상승 어떤 부분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 것만 이렇게 몰리고 있거든요. 자, 어떤 분은 한 수요자는 이렇게 그 어중간한 아파트를 이렇게 사는 보다는 차라리 전세로 누워 살겠다라는 그런 수요자들이 네. 심리가 이제 대부분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택거래 시장에서 그 대체 투자 개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A라는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되면 B라는 그보다 조금 못한 아파트 단지도 동방 상승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에서 봤을 때 대체 주택에 대한
구매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다. 그래서 A가 올랐다고 해서라도 B까지 이렇게 동방 상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B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A만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간다. 예를 든다면 노후된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 비교로 따진다면은 한 신축 아파트가 노후된 아파트에 비해서 한 130%를 평균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게 벌써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해야 되냐. 네. 향후에 전망 있는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그래도 신축이라든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훨씬 가격이 오르는 데 약간이라도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대책 투자 점차적으로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일단 처음에 매입하실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신축이라던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쪽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런 쪽을 알아내는 시간도 저희가 오늘 마련이 돼 있고요. 또 방송 외의 시간도 준비해뒀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있거든요.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합니다. 1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02797-0300번 여러분의 예약 문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신축과 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이 투자 지역 관심을 가져보자 하셨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이런 세미나에서 잘 다뤄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방송 시간 관계상도 있고요. 네. 좀 그 세세하게 종목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짚어드릴 수 없는 부분을 좀 아무래도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청마해인 만큼 네. 좀 발품 팔아서 직접 오셔서 좀 얻어가시는 게 아마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함께 참석하셔서요. 직접 얼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화 상담 시간,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려봐야 할 텐데요. 어떤 분이 연락 주셔서 좀 오래 기다리고 계신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순자님, 여긴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쪽도 눈이 오나요? 예, 날씨 좀 맑아요. 아, 맑습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정보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락 주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중구 중림동 네, 400-24 네. 빌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400-24번지에 있는 빌라요. 서울 중구 네. 중림동이요. 네네.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죠? 이게 2010년에 샀는데요. 네. 역세권 개발한다고 네. 지금 구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어서 아,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매도할지. 중구 예. 중림동의 400-24번지 빌라, 그 당시에 역세권 개발 소식이 있어서 2010년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 소식 어떻게 들려오는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구 중림동 같은 경우는 그 2호선하고 5호선 충정로역하고 굉장히 네. 인접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뭐를 조금 미스를 하셨나 하면 사실 그 여기가 개발 바람이 좀 부른 시기가 이제 2009년도부터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재개발 사업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2009년도, 2010년도 뜨거웠을 때 구입을 네.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반대로 원래 투자를 잘하려면요, 이럴 때 파는 게 정석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투자 방향을 역발상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일단 그 좀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개발 이런 뭐 바람만 처음에 불었었지 지금까지 아직 뭐 추진이 구성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런 개발의 움직임이라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를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서는 반드시 좀 해야 될 곳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사실 조금 다시 일으켜진다라고 하면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왜냐하면 지금 그 근처에 그 부가현 뉴타운 있죠? 예, 예. 예, 거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그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각도에서 좀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단점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그 빌라를 얼마에 주고 샀는데 나중에 관리 처분됐을 때 보니까 평가액이 내가 산 금액보다도 오히려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럴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일단 손해거든요. 내가 이제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 내가 그 팔아야 될 금액을 이렇게 예측을 하냐면 예상 평가라는 걸 그 권리가액에 대한 평가 금액을 미리 내가 진단하는 그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하고 그 금액 이상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네. 혹시 지금 매수하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2억 3천이요. 2억 3천이요. 네네. 대지 지분은요? 6.5평이요. 6.5평이면 제가 네. 이 근처에 그 어떤 공시지가를 이렇게 네. 비교해 봤을 때 네. 2억 3천이면은 사실 꼭지에 사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마 지금은 팔고 싶어도 1억 중반대라든지 후반대라든지 요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마저도 지금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익을 보신다는 측면보다도 네. 오히려 그 2억 3천 정도가 다시 올라서졌다 아니면 약간의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좀 네. 매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빠져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더라도 2억은 네. 안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예상 평가액이. 물론 네. 구체적으로 좀 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 개별마다 다 그 평가액이 틀립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잣대로 작용되는 것이 대지 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지 지분의 그 공시지가를 곱했을 때 빌라 같은 경우는 한 1.8배 정도를 곱하게 되는데 네. 여기 지금 그 어떤 공시지가 자체가 1,000만 원 정도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건축물분 같은 경우는 평가액이 많이 안 나옵니다. 한 2천 안쪽으로 이렇게 잡힐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대략 1,000만 원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 한 그 토지에서 한 1억 8천 그리고 건물분에서 2천 정도라고 한다면 2억 정도 선이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추진위 구성이라든지 좀 개발 바람이 부른다. 예를 들어서 꼭 그 개발이라는 게 실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도 역세권 시프트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그때를 네. 매도 타이밍으로 삼고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시청자님, 토지나 건물 가치를 저희가 대충 합산을 해봐도 맥시멈이 2억 원이라고 하십니다. 이 네. 사셨던 금액 대비 좀 많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이 개발 네. 이슈가 불어올 때요. 그 금액이라도 좀 나오시고요. 다시 한번 그때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기운 없으신데요. 힘 좀 내시고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정말 피 같은 돈인데 이렇게 잃게 됐다라는 소식에 마음이 다 아픈데요. 좀 미리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지역에 대한 문의사항이세요? 아, 제가요. 네, 저 상계동 주공 네, 아파트 18평형을 갖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팔아야 되나. 네, 그러고 또 팔아서 이쪽에 제가 구리 시청 있는 데 살아요. 네. 그거를 팔아서 이쪽으로 옮겨서 사야 되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상계동 주공아파트. 그런데 언제쯤 매입하신 거죠? 그 10년 넘었어요. 아, 오래 가지고 계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구리시청 쪽, 교문동 쪽으로 옮겨볼지 그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시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10년 전에 그 아파트를 그 상계동 그 상계 주공 14단지에 이렇게 구입을 해놓으셨단 말이죠. 예, 이렇게 예. 이제 18평이에요. 예, 예. 뭐를 우선 잘하신 건 뭐냐면 예, 예. 이렇게 소형 아파트로 이렇게 사놓으신 건 좋았는데 예, 예.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제 시세 가치가 좀 높아졌을 때 이제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게 그게 이제 그 최대 예, 예. 좀 단점입니다. 예, 그래서 예. 부동산 투자는 뭐니 해도
시세 좋을 때 잘 팔고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향후에 놔뒀을 때 시세 가치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장점은 있어요. 뭐냐 하면 예. 위치적으로 지금 7호선 마들역 위쪽에 있는데 예. 세대수도 뭐 2,300세대 되고 예. 또 소형만 있는 게 아니라 소형에서 중형까지 이렇게 평형 구조가 돼 있는데 예. 요 아래쪽에 그 창동 차량 사업소라든지 또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개발 계획이 있어요. 아, 예. 그 착수 단계가 아마 그 올해 말부터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 인근에 있는 그 부동산 그 가격이 거래량이 조금은 늘어날 수는 있다라는 부분에 장점은 있어요. 예. 근데 단점은 뭐냐면 18평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집을 이렇게 요즘은 이제 투자적인 부분보다도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주택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 누구나가 신축 아파트 아니면 20평대 이상 정도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주택 구입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예. 18평 같은 경우는 주택 구입보다는 오히려 전세로 가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대부분일 거예요. 예. 네, 거기다가 소형 아파트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임대 수익을 내서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면은 좀 안전 자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상계동에 배치되어 있는 그 소형 아파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아파트에서 그 월세 수요자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 그래서 수익형으로 가져가는 것도 사실은 그 좋은 점이 못 돼요. 아, 그래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 구리 시청 근처에 살고 계시다고 하고요. 예. 그 근처에 혹시 봐둔 아파트라든지 평형은 있어요? 아니, 저기 뭐 덕현 25평을 한번 네. 그걸 매도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아니면 그걸 놔둬야 되나? 이게 궁금하고 그랬어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걸 팔고 덕현 아파트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해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이제 개발 호재 때문에 예. 어떤 지역적인 그 장점은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 덕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근처가 지금 그 아파트는 뭐 1000세대지만 그 근처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대단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전세 비율 자체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80%에 육박을 해요. 이런 그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시장 반응에 따라 조금 그 어느 정도 시장 이제 전세 시장에서 매매로 좀 전환되는 그런 수요자들이 늘면서는 이런 쪽에 주택 구입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이다예요. 더군다나 지금 거주를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 겸 투자 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를 팔고 상계동에 아파트를 소형을 팔고 이쪽 그 구리 쪽으로 오시는 거를 방향을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 자,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거든요. 방송 후에요, 윤원 대표께서 따로 한번 전화를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곳의 전화 상담까지 저희가 이어왔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 방송 후에도 가능합니다. 022077-6330번 열려 있고요. 또 문자는 02797-0300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꾸려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5년 전 오늘 용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에 따른 보상비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과 이를 진압하던 경찰 등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 사건이었는데요.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1월 20일 당시 용산 사구역에 속했던 남일당 건물에서는 철거민과 경찰의 대치 속 유혈 진압이 발생했습니다. 6명이 희생되는 큰 아픔을 겪으면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그나마 다행인 건 사건의 도화선이 된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함의 전부였던 영업 장소, 영업권, 영업의 어떤 영업과 관련된 어떤 모든 네트워크 이런 것들 이전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 강제 퇴거 시 발생하는 충돌을 막기 위해 2년 전 발의된 강제 퇴거 금지법은 국회에서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절기나 악천 후 철거, 폭력적인 강제 퇴거를 금지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발 사업이 이윤을 중심으로 목적이 뒀다면 강제퇴거금지법은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 세입자를 포함한 원주민들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삶이 개발 이전과 동등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울러 이런 대안적 입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교사 10명 중 4명이 올해 분양시장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서브가 전국 공인중개사 425명을 대상으로 올해 분양시장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2.6%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28.5%, 수도권은 나아지고 지방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이 17.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소폭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1% 상승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0.11% 올랐습니다. 개포주공 아파트와 신천 장미 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 등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137만 3천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 지방이 3.7% 증가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1% 감소한 반면 아파트 외 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8.4% 늘었습니다. 이어서 MTN투데이 헤드라인입니다.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카드 3사 사장단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들은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면서 이용자들의 예방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분간은 매출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 6시 MTN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네, 명절을 앞두고 더욱더 반가운 단어가 이 돈되는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되는 매물정보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022077-6391번 오늘 매물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또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부터 들어봐야겠죠.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께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정보입니까? 네, 멀리 강동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주변에는요, 천원유타운과 또 고덕 재건축 이주 수요가 풍부하죠. 자그마치 2만 3천 세대가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됩니다. 또한 한강공원이 도보로 불가 걸어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전철역 초역세권에 있는 다세대 주택 천호동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역세권의 천호동 매물 정보다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미스터 역세권이시죠. 박일권 대표께서는 어떤 정보 가져오셨죠? 네, 서울의 중심축이죠. 용산 쪽으로 가볼 텐데 용산권에서도 향후 현재 가치도 좋지만 미래 가치가 더욱 주목받는 원효로 일가 쪽으로 가볼 텐데요. 본 지역은 용산권에서도 마지막 남은 재개발 예정지이면서도 향후 재개발 확정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용산 원효로 일가 매물 정보다 하셨는데요. 일단 시세 차익이 크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더욱더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어떤 정보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 도보 3분, 1호선 남영역에서도 도보 6분 거리네요. 준공연도 올해 3월로 예정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1,9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3,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일가 매물 정보입니다. 자, 남영역 그리고 효창공원암역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거리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추천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투룸이 대세죠. 그래서 본 매물 또한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특히 용산권 같은 경우는 높은 지가와 개발행위 행위 제한이나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 주택, 특히 투룸 주택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 매물은 그만큼 투룸 신축 주택으로서의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효창공원 앞역 도보 한 3, 4분 정도 거리에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효창공원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충분한 시세 상승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본 매물은 다수의 중견급 건설회사가 짓기 때문에 다수의 오피스텔까지 시공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품질, 고퀄리티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지도상에서 공항철도도 눈에 띄었고요. 용산 민족공원도 인접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죠. 네, 일단 역세권으로 말씀을 드리면 6호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 3, 4분 거리에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으로 보면 뭐 삼각지역이나 남영역 아니면 공덕역까지 용산역까지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4개의 역세권, 쿼드러플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용산권에서도 가장 교통의 핵심적인 요충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도보로 5분 정도만, 뭐 5분도 채 안 걸리면 3, 4분 정도만 위쪽으로 걸어가시면 효창공원 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드디어 용산민족공원이 개장을 하기 때문에 용산민족공원까지도 도보로 뭐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민족공원의 직접적인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핵심적인 역세권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후광 효과 뿐만 아니고 본 지역 자체로도 개발 계획이 앞으로 2, 3년 내에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원효로 일가 용산 쪽 개발 소식 같은 경우는요. 일단 한번 엎어졌던 적이 있었던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개발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변 개발 호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무산이 돼 있지만 경기 상황이라든지 워낙 뛰어난 입지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단지뿐만 아니고 용산에는 여러 가지 개발, 앞서 말씀드린 뭐 용산민족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용산역 전면구역 같은 경우 철거가 다 완료가 됐고 올 상반기, 올 봄부터는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이시고 그 투자자분들이 차선책으로 투자하는 지역,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용산 역세권에 없기 때문에 이 효창 역세권이 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본 매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서 용산역 쪽으로 내려가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5성급 호텔이 올해부터 본격화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봤을 때는 용산권의 이제 투자의 시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이 가장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 민족공원 개발과 또 역세권 개발, 여기에 대규모 호텔 착공 등 개발 호재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물 특징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올해 3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한 입주는 한 4월 정도 한다. 이렇게 따뜻한 봄에 입주할 수 있다. 현재는 열심히 공사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5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분양 평형 자체가 18평형입니다. 그래서 넓은 거실과 투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투룸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중견급 건설회사에서 짓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내외장 마감을 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세대 주택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하 주차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본 매물 주변 지역으로는 낮은 건물들 단독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고 동남향에 굉장히 좋은 층과 그런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희소성 있는 투룸이고 또 지하 주차장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방감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언급이었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메리트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하셨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용산권에서 투룸 주택 중에서 정말 메리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매가는 2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1억 8천만 원, 보수적으로 말씀드려도 1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900만 원. 하지만 지금 월세가가 계속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투자 금액을 좀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월세를 받으셨을 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에서 9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따지면 연수익률로 환산하셔도 거의 10% 가까운 9%대 중반의 그런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전세든 월세든 각자의 그런 투자자의 편의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본 지역은 마지막 남은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확정에 따른 높은 시세 차익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소형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세가 상승 여력이 있는 연간 임대 수익 9%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물이었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이 정보입니다. 천호동 초역세권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일지 확인하고 오시죠.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3번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 3월입니다. 6층 건물 중 3층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네요. 매매 금액은 1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천호동으로 왔습니다. 앞서 초역세권이다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3분 거리고요. 또 실제 투자 금액도 굉장히 저렴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그렇죠. 요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강동구 천호동의 가치를 알아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요. 단기 투자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주변보다 이미 10% 이상 저렴한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요. 주변 시세가 보통 2억 2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불과
1억 9,500만 원이죠. 실투자는 불과 2,500만 원으로 자, 미래가치 아주 뛰어난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강공원이 도보로 3분 거리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집값이 뛰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가 풍부한 개발 호재와 더불어 삶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요. 한강공원이 불과 도보로 3분 거리고요. 역세권 매물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과 더불어 주변에 개발 이주 수요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그것도 올가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요. 23,000세대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미래가치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네, 입지 여건, 입지 메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바로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연 환경이다 하셨는데 이 한강 쪽 말고도요. 또 입지 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교통 아닙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교통 환경 무시할 수 없죠. 바로 이곳은 강동구는요. 젊은 신혼부들이나 젊은이들이 이 강남에 직장을 둔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곳은요. 5호선과 8호선의 더블 역세권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게 되면 10분이면 강남권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교통망과 더불어 더욱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곳이라는 점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 이곳에는요. 무엇보다도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4구에 필적하는데요. 그렇다면 생활 인프라만 완벽하냐? 아닙니다. 한강공원이라든가 또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요. 전철 8호선 암사역이 있죠. 그것을 더불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의 매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풍부한 개발 호재를 언급해 주셨는데 천호동 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마 천호 뉴타운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천원 뉴타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천원 뉴타운만 있다면 제가 풍부한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죠. 먼저 천원 뉴타운보다도 더욱 풍부한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덕주공 2단지부터 7단지까지 또 네. 둔촌주공의 바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이주 수요인데요. 그것도 23,000세대입니다. 그것도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되죠. 그랬을 때 이 지역에는요. 실제 임차인 비율이 60%를 넘죠. 그런데 실전용 면적이 약 한 9평에서 11평 사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에서 1억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주 수요, 바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시작이 되면 이사를 나와야 되는데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된 이 매물 자체, 투룸 다세대 주택밖에는 대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둥지를 틀려면 더더구나 8호선 암사역 주변에 둥지를 틀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과 가깝죠. 강남 접근성 좋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 좋기 때문에 이곳에 둥지를 틀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작년에 진행됐던 가락시형 아파트 주변에 다세대 주택들이 이주가 시작되면서 20% 내지 30%의 가격 폭등을 경험한 것을 본다면 그 5배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주가 시작된다. 다음에 천원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3, 4년 뒤면 이주가 시작될 텐데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큰 폭의 이주 수요에 따른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상일동과 구리시 첨단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더불어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첨단 산업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일자리 늘어나면 거주 수요자가 늘어납니다. 매수 수요와 임대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또 암사대교와 또 그 8호선 연장 노선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이 진행되면 교통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 그 주변의 집값, 땅값은 당연히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산업단지 진입에 대한 기대감, 재건축 이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해 주셨는데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과 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2014년 3월 준공 예정이죠. 현재 착착착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마무리 단계죠. 그런데 여기는요, 전철역에서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층으로 이루어집니다. 20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는 다세대 주택에는 거의 없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거주민들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된다. 6층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3층에 위치하고요. 실전용 면적을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넓은 평수를 자랑하고 있죠. 거의 14평 가까운 실전용 면적의 투룸 구조의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신혼부부들이나 또 학생, 아이들 한두를 둔 학부모들이 거주하기는 아주 편리한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매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는요. 불과 1억 9,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변보다 10% 이상 저렴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랬을 때 그냥 전세로 편안하게 투자하십시오. 임대 만기 시에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데요. 1억 7천만 원.
됐을 때 실투자비는 불과 2,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아쉽다 할 때는 월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080만 원, 대출이 총 1억 2천만 원이 가능한데 이랬을 때 4,500만 원 투자하시게 되면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도 1년에 총 수입이 약 480만 원, 수익률로 치면 11%대의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11% 연간 임대 수익 예상되는 매물이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다시 한번 정보 확인하시고요. 다음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일권 대표께서 하나의 정보 더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6호선 지나가는 합정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7월입니다. 5층 건물 중 3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1,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1억 9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입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으로 왔습니다. 자, 이 지역 굉장한 개발 소식이 많죠. 어떤 포인트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강북에서 가장 개발 계획이 활기를 띠는 구가 어디냐? 바로 마포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은 마포구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합정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과 개발의 핵심 요충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 대학가라든지 입지로 봤을 때 주변에 여의도라든지 도심권이라든지 상암 DMC 또 개발이 확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마곡지구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본 지역은 강북에서 특히 강남을 능가할 정도로 임대가 상승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집가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매물 또한 합정 역세권에서 3번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정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도에서 강변북로도 보이고요. 또 선유도 공원도 보입니다. 주변에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하철 노선을 말씀드리면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 합정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도보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이다. 또한 지도에서 나가는 것처럼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를 통해서는 강남북 어디든 편하게 갈 수가 있겠고요. 또 하단부 쪽으로는 여의도, 우측편으로는 용산권, 또 상단부로는 도심권, 또 좌측편으로는 상암 DMC나 마곡지구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강북 쪽에서는 가장 입지를 많은 최고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자들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또한 한강변과도 도보 5분에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변에 대한 인프라 시설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입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학군을 비롯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편까지 차량이나 지하철 모두 다 이용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합정동 개발 소식 최근에 가장 핫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죠? 네, 최근에 이제 합정 역세권과 홍대 상권 역세권이 이제 통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대 역세권 쪽으로는 문화, 상업 업무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합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상업 시설뿐만 아니고 생활, 아파트라든지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개발 계획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중첩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층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이라든지 실제로 거주를 원하시는 젊은 층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이라든지 산업 업무시설들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그런 후경효과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또한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지역 자체적으로도 한강변에 접해 있을 뿐만 아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그런 직접적인 개발에 따른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의도와 상암 DMC 등 주요 업무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건물은 어떨까요? 건물 특징 그리고 가격 메리트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은 올 여름쯤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세대수는 16세대로 해서 굉장히 이면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합정 역세권에서 대로변 쪽으로는 그런 상업 업무 시설들이 돼 있고요. 주거 시설 중에서는 가장 역세권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층수도 좋습니다. 총 5층 중 3층이며 동남형 구조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룸 구조, 방 2개와 넓은 거실이 나와 있고 분양평형 자체 18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그런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분석을 해드리면 매매가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을 때는 전용 면적 자체가 15평이 넘기 때문에 전세가 1억 9천만 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실투자금 2,500만 원. 월세로 환산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서 3천에 90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매물 또한 두 자릿수 가까운 9.5%, 6%의 높은 임대 수준을 가능하시다. 또한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는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5층 중 3층의 동남향 투룸 구조다 하셨네요. 연간 임대 수익은 9.6%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용산, 마포, 그리고 천호동까지 오늘 세 곳의 정보 확인했어요. 02-2077-6391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박일권 대표, 양팔석 대표와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